2시 2분 지나고 있고요. 첫 번째 사망실에서 유창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봤고요. 여러분들의 특징주, 관심주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첫 번째 상황실 들어가 보시죠. KG케미칼, 요소수 품귀 길어질까?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저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최근에 제 차에 경고등이 하나 떴어요. 네. 그게 보니까 요소수를 넣어라라는 거였는데 제가 또 인간 지표처럼 구하려고 보니까 품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단기 수급 문제입니까? 아니면 장기화될까요? 일단은 지금 정부는 일단 중국에다가 수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얘기도 했고 또 안 되면 러시아 쪽에 좀 요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단기로 끝날지 장기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중국이 지금 이 요소수를 이제 석탄에서 이제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석탄이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 뭐라 그럴까 호주에서 석탄 수입이 순조롭지 않고 최근에 몽골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석탄 광산이 캐나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운영 채취를 좀 중단한 상황입니다. 코로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석탄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소수를 조금 조절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요소수라는 게 네. 지금 차량용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비료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중국에서 비료 수출 규제하겠다 이런 뉴스가 한번 떴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쨌든 그 연말 요소수 수요 증가는 전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된다면 가격 그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채팅방에 원래 10,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걸 요즘 10만 원에도 못 구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전에 제가 빨리 사야 되는 텐데 뭐 어떡하죠? 이 요소수 부족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국내 증시에서는 움직였습니다.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로 있는지 또 단순히 그냥 이슈몰이로 가는 게 있고 찐수혜주가 있잖아요. 그쵸. 좀 구분을 해볼까요? 엄밀히 따지면 글쎄요.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정말 수혜주가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,000원 하던 소비자 가격이 뭐 10만 원에도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. 그거는 이제 판매자가 얻어가는 추가 수익인 것이지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공급가액이 그렇게까지 올리진 못한다. 오른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존 요소수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를 얼마나 입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대란이 발생했을 때 뭐 장당 5,000원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원가가 높아서 5,000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사재기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본다라면 이런 것이 얼마나 실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. 그래서 뭐 KG케미칼, 뭐 슈캠스, 롯데정밀화학이 특히 KG케미칼,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요소수의 80%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도 이것을 관련해서 수입을 해서 다시 이제 재생산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을 때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다라면 전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첫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락 반전 마감을 했고 어제 오늘 올라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은 연말로 또 요소수 품귀 현상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고 반면에 과연 수혜주라고 꼽히는 기업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그럼 KG케미칼 차트 보면서 전략을 세워볼게요. 사실 저희가 이 요소수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.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반짝 상승으로 그치지 않을까를 제가 고민했었는데 추세를 보니 저희가
살짝 주저하는 사이에 3거래, 4거래 연속 급등을 했더라고요. 네. KG케미칼 어떻게 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KG케미칼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, 화학 제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성장세가 계속해서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이번 요소수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단기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45,000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데, 저는 KG케미칼의 그 모멘텀은 조금, 그러니까 요소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은 원래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.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하락하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45,000원 정도 혹은 46,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권 열어놓고 접근하시되, 다만 이제 단번에 이제 급등세로 시원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추가 상승에는 비중 축소하시되,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꼭 요소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KG케미칼 본업만 봤을 때도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. 하지만 최근에 이 요소수와 묶이면서 단기 과열이 나왔기 때문에 피로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에코프로그램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. 올해 정말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실적이 뭐 전년 동기 대비 기본 50% 이상. 네. 지난번에는 뭐 세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잘 나왔어요. 예상보다 컨센보다 한 6% 정도 더 네.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나왔나요? 뭐 매출액이 4,080억 정도 나왔고요. 이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% 이상 네. 늘어난 매출이고, 영업이익이 406억 8,700만 원, 전년 대비해서는 130% 증가를 했습니다.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9억, 396억 정도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. 그래서 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뭐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모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이렇다 모멘텀이 좀 부족했었던 것들이 있었고, 또 그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약간 이제 그 저가형 전기 차량에는 LFT 관련해서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의 좀 저가형 배터리 공급 이슈가 좀 있으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, 결국엔 실적이 답이다.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좀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이 소식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는데, 항상 고밸류, 고평가 논란이 따라다니는 2차 전지 소재지만 이만큼 성장을 보여준 섹터도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고민인 겁니다. 가격으로만 봤을 땐 높은 것 같지만 성장을 이렇게 보여준 섹터가 또 있을까, 또 찾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데, 그러면 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, 당분간은? 당분간 의심을 할 필요가 없죠.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차량 판매 흐름을 보시면 한 30% 정도까지는, 그러니까 한 전기차가 판매가 된다고 해요. 한마디 10대 중에서 한 2대, 3대는 전기차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. 그만큼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,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차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, 배터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전기차라는 게 한번 판매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, 그 배터리 연한이라는 게 아무리 길게 봐도 한 6년? 7년 정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체 수요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배터리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성장 모멘텀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우리가 테슬라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한 $800 중반에 있던 주가가 $1,200까지 그냥 조정 없이 올라왔는데, 테슬라의 퍼 기준을 따지면 거의 한 400배가 육박합니다. 100배가 아니라. 그럴 정도로 비싼 고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면 뭐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.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요 이슈들이 단기에 너무 이제 확 반영된 측면이 있죠. 지난 7월, 8월, 9월 뭐 회사 분할이라든지 MSCI 편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슈들이 다 한 번에 응축되면서 주가가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줬었고,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, 그리고 실적 증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,
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주가에 얼마나 녹아들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가가 이것을 더 위로 그러니까 더 선 반영시키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이것도 약간 테마 흐름이 있는데 지금 테마가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묶여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2차 전지 테마가 좀 자금이 집행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소재주 이번 3분기에도 그럼 호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데 오늘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BM과 함께 올랐단 말이죠. 그럼 그 다음에 또 실적을 발표할 소재주를 지금 사보는 건 어떨까요? 기대주 있어요?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적 좋게 나와요. 맞아요. 뭐 SKC 같은 경우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 뭐 전체적으로 나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뭐 실적만 본다라면 뭐 대주전자 제조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뭐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약간 저가형 배터리냐, 좀 고가형 배터리냐, 또 뭐 고체형 배터리냐,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이제 다양화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지금 LFP 죄송합니다.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포커스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맞춰진다라면 뭐 파워넷 같은 경우도 약간 눌림목이 있다가도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간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가 좀 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2차 전지 그 안에서 역시 뭐 하나의 축, 대장축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오늘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이 더 가팔라졌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LG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앞서 이야기했던 에코프로 BM은 똑같은 전기차 이슈로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는 가지 못하냐. 오늘도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. 소재만 갑니다. 셀은 안 가고 2차 전지 셀 업체는 도대체 언제 갈지 하면서 땀 표시까지 저희 루즈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뭐 LG화학을 포함한 셀 업체들의 부진도 있지만 오늘 또 LG화학은 화재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거죠? 그렇죠. 그 인도에서 화재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워낙에 많이 그러니까 LG화학이 워낙에 판매가 많이 돼서 이런 이슈가 조금 잦은 것이지 뭐 LG화학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뭐 품질이 못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. 어쨌든 하지만 이제 최근에 GM 관련해서 대규모 리콜 비용을 집행을 했고 협의를 했고 이번 인도에서도 지금 화재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LG화학에서는 조금 이제 비상 사태인 것 같아요.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된 제품을 잘 판매를 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지금 인식을 지금 표출했다라는 내부적인 얘기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품질 안전성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투심을 좀 약화시킨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시장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좀 대응을 잘할 수 있을지 여부에는 좀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이제부터는 약간 시장을 좀 선도에 갔다라면 앞으로는 또 쫓아가야 될 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거기다가 이제 물적 분화 이슈가 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버리는 게 좋은데 이미 군불은 작년에 띄워놓고서는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사야 돼, 분할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, 막 이런 딜레마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LG화학이 치고 나가고 싶어도 좀 다른 그 셀 업체에 대비해서는 좀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LG화학이 현재 5%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. 근데 사실 뭐 LG화학뿐 아니라 지금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. 오늘 외국인이 선물에서도 매도 계약이 좀 많고요.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습니다. 참 화나죠. 왜냐면 미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반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까?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을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고
이번 주 초만 해도 맞는 듯 했거든요. 네. 근데 다시 밀리고 있단 말이죠. 다시 저가 매수 전략을 세워봐도 되는 겁니까?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가는 놈만 가는 장입니다. 그 뜻이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증시도 미국 증시만 가는 장인 거예요. 유럽도 유럽 스탁스 50이라든지 대형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주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렇다면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자금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.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부 기업한테만 쏠리고 있고, 그러면은 나머지 섹터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.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머징 마켓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10월, 9월, 10월에는 중국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, 최근에 주가가 좀 지난주 같은 경우 머뭇머뭇거렸던 것이 인도 쪽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의 어떤 부담감이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것이 지금은 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하면서 다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집행될 수가 있고, 그것을 어제 그저께 좀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었다는 것이죠.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오늘 FOMC 회의가 마지막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있는데, 이 FOMC 회의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를 봐야 된다. 그러니까 이게 좋게 해석할지 나쁘게 해석할지 모르는데, 부정론자들은 뭐냐면, 뭐가 됐든 주가가 미국이 계속 신고가, 조정 없이 계속 신고가, 3주 한 달째 급등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조정의 빌미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, 반대로 FOMC 회의가 좋게 해석이 된다라면 무조건 더 간다,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론자가 있어요. 그러면 긍정론자의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. 그러면 오늘 매도가 나오는 수급은 다시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자.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움직인다면 대형주 장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IT, 삼성전자, 네.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. 왜 그러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. 미국도 뭐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본다라면 IT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, 자동차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풀 가동 들어간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이제 은행주들 금리 인상 이런 기조 이렇게 보신다라면 대형주 위주로 해서의 접근은 저는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장은 가는 종목들만 잘 가는 시장이었는데요. 다시 또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동안 많이 밀렸던 시총 상위, 그중에서 IT, 자동차주들이 올라갈 것이다. 이 종목들 눈여겨보자. 너무 과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유창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